활력충전 선분부터 총학생회에 출마하신 이유와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활력충전입니다. 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생각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학교도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8천 시대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생각과 열정, 노력을 모아 학생들을 위한 학교, 활기찬 학교를 만들기 위해 나오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 총학생회 집행부로 활동하면서 계절학기 등록금 인상 가운데 90주년 기념 행사 추진 등 학우들을 위해 정말 다양한 일을 하면서 학우들 권익 보장에 위해 힘을 썼습니다. 그때 느낀 것은 총학생회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 이제는 직접 앞장서서 해결해 나가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호이원 동감 더하기 선생님입니다. 총학생회 정보 조경학과 공부학번 최원준입니다. 제가 총학생회에 출마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반값등록금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반값등록금이 시행하고 나서 저희 학우분들이 느끼시기에 분명히 피부로 와닿으시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학교에서 지원 감소 등. 그리고 우리 학교가 반값등록금 이후에 새로운 이미지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것과 그리고 제가 올해 조경학과 부학생회장직을 수행하면서 학우들이 느꼈던 불편함과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드리기 위해서 저는 총학생회로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질문으로 우리 대학의 장기적 발전 방향에 대한 각 선분만의 철학을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 학교는 4년 뒤 역사적으로 100주년을 맞이하고 있고 반값 등록금 이후 시립대의 브랜드 이미지 상승, 고등교육의 공공성 등 다양한 상징이 되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학교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학생 대표자로서 생각하는 것은 학우들의 노력과 열정이 더 많이 보상되고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바일 학생증, 통학버스, 특별학점 인증 제도 등 이미 다른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우리 학교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우리 학교에는 없습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다른 곳에서 항상 배우고 고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학교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대학교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 학교에는 반값 등록금 이후에 새로운 우리 학교를 대표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경희대에서는 지금 후마니타스 컬리지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인문 사회과학 소양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그것을 학교에서 인증해주는 그런 형태의 컬리지인데요. 저희 학교에서도 그런 새로운 이미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새로운 이미지를 갖기 위한 서울시립대학교가 되기 위한 발전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대학교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주세요. 네, 저도 공감 더하기의 부분에 동감하는 바가 있는데요. 재정 지원의 축소됨에 따라 수업수가 줄고 있고 예정되었던 신축 건물들이 건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우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프로그램들이 줄어들고 있고 GLP 같은 경우에는 폐지되었습니다. 학교가 보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좋은 수업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우들의 열정을 채워줄 다양한 프로그램이 학교에서 또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대표자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해 타당성을 확보한 뒤 학교의 적극적인 요구와 건의를 함으로써 학우들의 권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반값 등록금과 불편했던 것 그리고 필요로 한 것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는 초점을 항상 맞췄습니다. 저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총학생회가 학우들과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과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 사이에 일정한 거리감이 있다면 두 집단은 결코 융화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총학생회에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공약에 대한 서로의 검증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우리 활력충전 선분부터 총학생회가 된다면 이것만은 꼭 하겠다라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네, 저희 활력충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교육권에 대한 확보입니다. 특히 교양 과목의 경우 학교 측에서 지속적으로 줄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대비 2013년 교양 강좌 수가 74과목이나 감축되었습니다. 학우들의 강의 선택의 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교육권에 대한 선택의 폭 늘려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사이버 강의 개설, 특별학점 인증 제도를 통해 다양한 노력으로 교육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가 총학생회가 된다면 이것만은 꼭 하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가 질문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공약을 들고 나온다는 것은 제가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학우분들이 저희 공약을 보고 뽑으시든 뭐 다른 형태로 해서 저희를 뽑으시든 간에 제가 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준비한 공약은 최대한 실현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공약을 짜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구체적이고 최대한 많이 생각해서 공약을 정했습니다. 실효성 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공약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꼽는다면 저는 스마트 학생증만큼은 반드시 실현시키는 총학생회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부터 각 선본마다 자신들의 공약들을 이제 핵심 공약 중심으로 한 번씩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약은 이제 교양 과목 확충인데요.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74강좌나 감축된 교양 강좌 수를 저희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우들이 원하는 다양한 수업 저희가 들을 수 있도록 꼭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장거리 통학버스인데요. 긴 아침 시간 많은 학생들이 대중교통을 사용하면서 학교를 등교하고 있습니다. 앉을 자리는 없고 환승은 또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불편사항들 개선하고 싶었습니다. 장거리 통학버스 라인을 만들므로써 학우들의 학교 등교 편안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저희도 모바일 학생증을 생각하고 있는데 학생증 재발급 문제 항상 들어오던 불만사항이었습니다. 재발급 비용은 9,000원이나 되고 잃어버렸을 경우 학생증 관련 업무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들을 해결하기 위해 모바일 학생증 도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대, 성균관대, 동국대, 충남대 등 다양한 학교에서는 이미 모바일 학생증을 사용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 편리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학생과의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모바일 학생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학우들의 취업 문제인데요. 취업을 위해 정말 많이 열심히 노력하는 학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교에서는 그런 노력에 대한 지원이 타 학교에 비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첫 번째, 취업 인턴십 학점 기준을 기존 1학점에서 3학점, 최대 15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창업을 준비하는 학우들을 위해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이 계획한 창업휴학제, 창업대치학점 인정제도 도입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취업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라면 자신이 당연히 어떤 기업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다양한 기업체 답사 추진을 통해 학우들의 진로 탐색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희는 학우분들께서 불편해하시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저희는 공약에 초점을 맞췄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했던 것은 스마트 학생증인데요. 학우분들에게 각자의 스마트폰에 학생증을 넣어드리고 더불어 시대 멤버십 기능을 추가해서 주변 상권과 연계하는 제휴 할인 혜택까지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두 번째로 생각한 건 시대 여지도입니다. 고대에는 고대 안암책리지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모범 사례로 생각하여 학교 주변에 자취방, 하숙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공간조정위원회 학생대표 참여입니다. 공간조정분과위원회란 학교에 새로운 공간이 생겼을 때 열리는 위원회로서 그 공간에 라운지, 휴게실, 거기서 연구실 등 그런 용도가 지정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현재 학생대표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학생대표가 거기 참여해서 학교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번째는 과외협동조합입니다. 쉽게 말해서 시립대 학생과 학부모를 이어주는 과외 매칭 서비스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생각했던 건 이제 강의평가 커뮤니티입니다. 수강 신청 기간이 되면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시간표나
이제 강의 평가를 보시는데 그것을 편리하게 보실 수 있도록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제 교양 과목 개선 운동을 할 계획인데요.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시기에도 교양 과목이 줄었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개선하여 장기적으로 내년, 후내년까지 생각하여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많은 교양 과목을 수강하실 수 있는 혜택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양 선본들이 자유 토론을 하게 될 텐데요. 상대 선본 공약 중에서 긍정적인 점이나 실현이 불가능한 점, 아니면 불필요한 공약은 없는지에 대해서 서로 자유롭게 검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유롭게 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공약인 스마트 학생증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네, 그 시립대 멤버십 기능을 추가하여 학교 주변 상점 할인, 롯데시네마 할인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넣는다고 하셨는데 혹시 주변 상점에 그 합의된 바가 있는지? 09년도 때 이런 비슷한 형태의 멤버십 기능을 했던 그 총학생회 주관으로 진행했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학생회비를 내신 분들께는 주변 할인 혜택을 드리는 것인데요. 그 사업을 기반으로 그 다음에 1년에 5번 총학생회 홍보지가 나옵니다. 또한 대동제 스폰 광고 등 여러가지 그 주변 상권이 가질 수 있는 홍보 효과를 제시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도 때 그 시행되는 거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근데 2009년 이후에 그 시립대 스마일 카드가 이제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회성으로 끝났는데 이 점 어떻게 보완하실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전제 조건은 이제 학생회비였습니다.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제 스마일 카드 그때는 실패했던 이유는 그 할인율에 대해서 그 할인율을 거의 무제한적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일정한 한 달에 한 10번 정도의 아직 기준은 정확하게 정하진 않았지만 그 기준을 제시해서 멤버십 포인트 형태, 쉽게 말해서 멤버십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인트가 다 소진되시면 다음 달에 새롭게 추가가 된 다시 복원이 되는 형태로 제공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네, TF팀을 먼저 구성하고 서명을 3,000인을 받으신 다음에 도입 요청안을 의결하신다고 했는데 TF팀을 만들어서 제작을 하다 서명이 3,000인이 안 될 경우 그냥 취소하실 생각이십니까? 네, 먼저 TF팀을 지금 현재 교내 컴퓨터 동아리와 1차 회의를 했었습니다. 스마트 학생증 구현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고요. 긍정적인 답변 받았었고 전산정보원에 문의도 해봤는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 나왔었습니다. 또한 이 3천 서명 운동을 말씀하셨는데요. 3월 24일 이 기간쯤에는 학생총회가 열립니다. 저는 이 학생총회 때 이 스마트 학생증을 안건으로 제시할 생각입니다. 학우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학교에 신청을 할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천 서명 운동을 충분히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먼저 무료 택배기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서울시에 지금 현재 여성 안심 택배 서비스라고 운영이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지금 2013년도에 50곳까지 확대 운영이 되고 내년에도 추가 설치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문의를 해봤더니 이제 내년도에 다시 한번 요청을 해달라는 그런 답변을 받았고요. 만약에 저희가 첫 번째 안으로 생각한 것은 이제 서울시 안심 택배 서비스를 지하 1층 학과 안경점 옆 벽면에 배치함으로써 24시간 학우들이 택배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안심 택배 서비스가 어디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죠? 서울시 어디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죠? 그 안심 택배 서비스 네, 담당 과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서울시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거 자료조사를 위해서 한번 저희가 자료조사를 해봤는데 서울시에서는 내년에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시범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범 사업이고 2014년 중에서 동대문구 지역의 확대 예정은 예산이 아직 편성되지 않아서 확실한 답을 드릴 수 없다고 했었고요. 또한
서울시에서 서울에 있는 학교에 아직 이 무인 택배 서비스, 그러니까 여성 안심 대여 택배 서비스를 할 아무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다고 전 들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추가 대안도 설정해 놓고 있는데요. 현재 고려대학교에서 이제 무인 택배 서비스를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업체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그 경우 이제 업체에서 먼저 이제 무인 택배기를 설치해주고 그것을 운영 자금으로 나중에 운영금을 돌려받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추가 대안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선적으로는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무인 택배기를 하신다 그랬었는데요. 가격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초기 설치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그 업체에서 먼저 설치해주고 그 다음부터 이제 운영 비용으로 그 업체에서 가져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통학에서 택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무인 택배기가 들어오면 몇 대 정도 들어오신다고 몇 대 정도 넣으실 거라고, 몇 칸이 정확하게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총학생회에서도 분명히 택배 수령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총학생회가 업무로 인해서 바빠질 경우나 아니면 뭐 저녁 늦은 시간 아니면 주말에 나오지 않았을 경우 저희가 그 택배 업무를 대신해 줄 수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24시간 택배기가 한 대라도 설치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 보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간조정위원회 학생 대표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시도는 여러 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간더하기에서는 어떤 측면을 차별점으로 두고 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저희 공약에 공간조정위원회 학생 대표가 참여한다는 겁니다. 여기 공간조정위원회에서 학생 대표가 의결권을 저희가 내년에 한 방에 따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그 공간에 대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참여권이라도 받아낼 생각입니다. 그래야 그 위원회 위원들이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공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선 그 통학버스를 이제 실시하신다고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 어느 정도 어떻게 시행하실지 계획하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장거리 통학버스 저희가 이제 내세우는 공약입니다.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현재 지금 학교 측에서는 2014년도 예산을 지금 책정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하면 바로 학교 측과 협의를 해서 예산을 따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저희가 예산을 이제 받았을 때 그 예산을 어떤 용도로 쓸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산을 받았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저희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로는 버스를 현재 학교가 가지고 있는 버스로 이제 통학버스를 실시하는 것. 두 번째는 이제 외주를 맡겨서 이제 외부 업체에 외주를 맡겨서 통학버스를 실시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의 경우는 현재 학교에 4대의 버스가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중 한 대는 현재 지금 답심리 통학버스로 사용 중이고 나머지 3대 중에 한 대는 이제 학교 측에 문의해본 결과 지금 매각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2대를 사용해서 이제 시범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산 측면에서는 버스는 있고 버스 기사님의 임금과 버스 운영비가 들 예정이고요. 두 번째 안은 이제 외부 업체에 외주를 맡기는 방안인데요. 이거는 지금 경희대가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와 비슷하게 해서 갈 생각입니다. 학교에 버스가 4대가 있나요? 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학교에는 버스가 30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기사분이 지금 3명밖에 안 계세요. 예산이 부족해서. 네. 그런데 거기서 한 대는 이제 총장님 기사분이시고요. 이제 2대로 지금 학교에 버스가 사용되고 있는데 자료조사를 잘못하신 게 아닌가요? 30대라는 자료조사는 어디서 나온?
네, 학교에 문의를 했었습니다. 저희도 학교에 문의한 결과 저희도 4대라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방안인 그 외주 업체에 문의하신다고 하는데 현재 경희대가 어느 정도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조사하셨나요? 경희대의 경우 현재 그 버스 한 대 운영당 10만 원에서 11만 원 사이에 운영 비용이 들고 있고요. 현재 정기권을 27,5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정기권의 이외의 부분은 학교 측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경희대의 경우 수요가 저희 학교보다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 학교는 그 정기권의 금액을 어느 정도 상향 조정해서 이제 그 학교 지원이 어느 정도 줄 수 있어도 조금의 최소한의 지원을 받고 장거리 통학버스 운영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 이제 학교의 인원은 9,000명이고 경희대는 이제 3만 명 가량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의 이제 서울 인원과 지방 인원이 4대 5여서 저희가 이제 조사한 바로는 실질적으로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00명 가량이라고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알아본 거면 인천 같은 경우는 주중 1회 왕복 시에 30만 원의 비용이 든다고 그 업체에서 저희 현재 학교와 제휴를 맺고 있는 업체에서 답변을 받았는데요. 그럼 한 달에 20일을 운영한다고 치면은 한 달에 600만 원이라는 돈이 듭니다. 그러면 이거를 45명이 한 달에 10만 원 이상의 비용을 내야 되는데 경희대가 27,500원이면은 한 명당 8만 원. 그러면 500만 원 정도 한 대당 학교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것이 예산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그 답변을 얻은 바로는 경희대에서는 좀 더 많은 버스의 그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서, 그리고 장기간 체결을 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비용이 싸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도 분명히 더 많은 버스 대수를 체결한다면 비용이 줄어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일단 인천과에는 저희가 고려하고 있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공약 쪽에 인천이 아니라 용인 쪽도 생각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용인이랑 인천이랑 거리 차이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비슷하지 않나요? 버스 대차는 거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네,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용인 쪽에서 들릴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일단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수요조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요조사 많은 경우, 많이 들릴 수 있는 경우, 그 수요조사라는 게 지금 저희 학교가 9,000명입니다. 그 중에서 통학에서도 자취하는 분들 계시죠? 그것도 빼면 완이 초조에 4,000명입니다. 그 중에서 생각하신 세 개 루트에서 통학하는 학생이 몇 명이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까지 확답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그 자료조사가 내비 타당성 조사 안 해보셨나요? 그 점 인정합니다. 수요조사 아직 실시 안 했고요. 저희가 당선되면 직후부터 바로 수요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럼 학교에서 예산은 어떤 식으로 따실 생각이세요? 아무런 자료가 없는데 학교에서는 예산을 주나요? 지금도 예산이 부족해서 버스 기사님을 늘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계신 버스 노조분들과는 얘기해 보셨나요? 왜 버스 기사분들이 더 추가되지 않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버스 기사님들이 받으시는 임금은 알고 계신가요? 지금 학교에서는 공용으로 운영하는 버스입니다. 근데 예산이 부족해서 버스 기사님들을 충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외부 업체에 맡겨서 하시겠다는 말씀은 저희도 장거리 통학버스를 예비 타당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공약으로 걸기 위해서. 하지만 저희가 따져봤을 때는 이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총학 1년 예산이 얼마인지는 아세요? 1억 1,000만 원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걸로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계산했을 때 아무리 잘 쳐줘도 총학에서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줘야 됩니다. 이게 12개월이면 3,600만 원입니다. 총학 1년 예산에서 4천만 원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립대 하구에서 4,000명만이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소수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이 총학생회비의 예산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네, 총학생회비, 기성회비로 예산 편성을 할 계획은 없었고요. 학교 측에 이제 총무과랑 연락을 해서 내년에 기성회계가 없어지는 걸 알고 계십니까? 네. 네, 그럼 어디서 받으실 거세요? 서울시에서
냈을 때 지금 아무런 자료도 없는데 당장 시행하실 거 아니세요? 그런데 이거 되나요? 그런 식으로 이제 서울시의 기상예배가 없어진다고 그런 식으로 말하시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공약 시행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공감도하기 측에 있는 모든 공약들도 시행 불가능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버스가 공영으로 서울시에서 공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버스 기사님 늘리지 못하는 상황인데 서울시가 예산을 내려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신가요? 정기권 일단 저희는 이제 무료 셔틀버스가 아니고 정기권을 발행하는 버스이기 때문에 예산은 어느 정도 충당이 될 수 있을 그렇다면 정기권을 발행한다는 게 그럼 학생들 부담이 늘어난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학생들이 부담이 줄어들 수가 있죠. 인천에서 통학하실 때 보통 얼마 내시는지는 아세요? 인천에서 2,000원 이상 내는. 네. 그 이상이 넘어간다면 학생들이 그 버스를 이용할까요? 네. 어느 정도 비슷하다면 이용할 수 있을 장거리 통학버스의 특혜라고 할 수 있는 건 저렴한 비용에 그 다음에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기 때문에 편리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가격이 만족하지 못한다면 과연 학생들이 이용을 할 수 있을까라는 현재 걱정이 버스를 있습니다. 타고 있을 때 일반 버스를 타는 것과 직접 버스를 탈 때 요금이 다른 거 아시죠? 예. 예. 그 부분에 있어서 편리성. 과외 협동조합 운영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네, 협동조합으로 운영하게 된다면 자치기구 안에 새로운 조직이 하나 더 생기는 건가요? 예, 따로 편성할 생각입니다. 내부 사무원은 어떻게 구성하실 생각이신가요? 지금 현재 도과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재무이사로 있고요. 지금 정기총회를 통해서 제가 이사장직으로 이제 내년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조합원을 구성하는 데는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일반 학우라도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네. 네, 그러면 중개 수수료 10% 세 달간 받고 그 이후에 5%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네. 이 돈이 이제 조합비로 들어가는 건지 총학생회 조합비로 들어갑니다. 조합비로 들어간다면 이제 총학생회 회비는 이제 일단 분리된다고 하는 게 맞고 운영자금 감사회 부분에 있어서 어떤 네. 식으로 감사를 받게 되는 건지 지금 현재 조합에서 감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분이 하고 계시는 건지. 이 감사 부분에서 내부 감사와 외부 감사 분이 계시기 때문에 외부 감사 분도 충분히 초청해서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절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립대 학우들이 이용하고 시립대 학우들이 중개 수수료를 내는데 그 감사를 시립대 학우들이 알지 못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충분히 예산 사용 내역을 공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비 자체는 일정 기금 그 조합비가 일정 기금 조합을 형성할 때 냈던 그 기본 금액에서 3배가 넘어가지 않는 이상 그 조합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예산상을 맞춰낸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외협동조합을 운영하시려면 이제 회칙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학생 총회를 통해서 이제 개정을 하실 건지. 이게 따로 위원회를 만든다는 형식이 아니라 따로 팀을 구성한다는 겁니다. 학교 자치기구로 만드는 게 아니라 따로 이런 따로 편성해서 하려고 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 질문해도 되나요? 여기 사회자님 진행 소리가 안 들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크게 말씀해주세요. 네, 남자 휴게실을 공약으로 제시를 하셨는데요. 네, 저희가 자료집과 리플렛을 읽어봤을 때는 총학생회 차원에서 진행을 하다가 그게 이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없어졌다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측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건지 좀 궁금한데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학생과에 문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 남학생 휴게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저희가 답변을 받은 바로는 이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으나 그 어떤 사건 이후로 그것이 이제 중지되었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제 학생과와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면 그 부분은 항상 바뀔 수 있다고
학생회관 공간 문제에 있어서는 학생과 협의를 통해서 바꿀 수만 있다면 그건 크게 문제될 것이 아니라는 네, 혹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6월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로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그거는. 네, 거기서 이 남유 문제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네, 작년 총학생회가 걸었던 공약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다뤘었는데요. 학관이청 똑같은 장소입니다. 노트북 라운지를 휴게실로 바꾸는 그 안건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달 학교와 협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되지 못했던 이유가 이제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론 수렴이 부족했고요. 그 다음에 RT 라운지 사건 이후에 남유에 관해서 학생처장님이 극구를 반대하고 계십니다. 극구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디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으셨는지 좀 궁금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 학생처장님이 극구 반대를 하고 계신다는 것은 남자 휴게실이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어떤 방식을 만약에 다른 장소를 혹시 생각하시고 있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제 저희가 노트북 라운지로 생각한 이유는 학생회관의 그 변동성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2008년도 때는 학생복지위원회실로 쓰이다가 이제 학생복지위원회가 1층으로 이전하면서 노트북 라운지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네, 그 부분에 그 공간 변경 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협의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인 여론 수렴을 해서 타당성을 확보한다면 충분히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기념품 매장이 1층으로 올라오시는 건 알고 계신가요? 네. 네. 그로 인해서 학관 지하에 있는 기념품 매장이라는 새로운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 공간이 이제 빈 공간이 됐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 빈 공간을 공간조정위원회에서 학생 대표로 참여해서 학생 라운지를 배당해 달라고 요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남자분들이 충분히 쉴 수 있는 공간의 라운지 형태로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트북 라운지가 있고 거기다 지금 새로운 공간이 생겼는데 왜 새로운 공간에다가 노트북 라운지도 우리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고 그 밑에 학관 지하 기념품 매장도 충분히 우리 공간이 될 수 있는데 왜 새로운 공간에 대한 창출을 생각하시지 않고 기존 공간에 대한 용도 변경만을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학생 복지라고 생각한다면 기존에서 더 많은 것들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하 1층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 학생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은 저도 적극 동참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남자 휴게실만의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공부하다 지쳐서 편히 쉴 수 있는 공간 따로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하 1층에 그 넓은 공간을 모두 남자 휴게실로 쓰는 것보다 어느 일정 부분을 남자 휴게실로 쓰고 지하는 학생 공간으로 이용하는 게 더 좋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차피 저희가 이제 교양 과목 개선이라는 공통된 공약을 걸었었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괜찮으신가요? 네, 그러면은 지금 교양 과목이 준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것이죠? 학교 측에서 이제 그 서울시 감사를 통해서 지적사항이 나왔었는데요. 전인교원 비율이 너무 낮다. 이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인교원 확충을 위해서 50%까지 확충을 해야 대학 인증을 받을 수 있는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학교 측에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전인교원 비율의 강의 시수를 늘리는 것. 그것은 9월 30일 그 회칙 개정안 사전 예고에 그 학교 공지사항에 떠 있고요. 그 두 번째 방안은 그 교양 과목을 줄임으로써 전인교원 강사 비율을 늘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셨을 때 그렇게 알고 계신데요. 그렇다면은 개선 방안을 어떤 식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저희는 다각도로 노력을 통해서 그 교양 과목 확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사이버 강의 확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이버 강의를 통해서 일단 인원 제한이 없는 수업을 더 많이 들을 수 있게 된다면 교양 과목 어느 정도 확충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영어 과목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양 과목에서. 그 영어 과목, 영어 과목에 대한 재수강으로도 엄청난 분반이 생기고 있는데 그 분반에 대해서 이제 특별학점 인증 제도를 통해서 토익과 토플 아니면 국가공인 영어 성적으로 학점을 인정해 줄 수 있다면 그 교양 필수에 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줄이고 그 강사에 대한 그 강사료를 다른 교양 과목에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먼저 사이버 강의는 지금 교수님들과 협의는 어느 정도 되셨나요? 협의된 바는 없고요. 현재 온라인 강의실이 학교 홈페이지로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미디어관 5층에 현재 사이버 강의를 찍을 수 있는 장소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사학과 교수님께서 현재 사이버 강의를 한번 찍고 계시고 내년도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교수님들과 한번 더 적극적인 요청을 통해서 한번 문의를 드려봐야 될 상황이라고는 생각하지만, 분명히 사이버 개설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 교수님이 계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이제 더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특별학점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저희가 생각한 것은 이제 쉽게 말해 저희 학교가 지금 1학년들이 시행하고 있는 토익 900점이 넘으면 이제 교양영어 A+ 주는 걸 말씀하시는 거세요. 네, 이걸 시행하는 이유가 뭔지는 알고 계신가요? 시행하는 이유요? 네, 이걸 지금 시행하는 이유가 뭔지는 알고 계시나요? 네, 영어 특기자 친구의 얘기를 들어서 그 얘기를 들어본 결과로는 이제 일정 수준의 성적이 넘으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정확한 이유가 뭔지는 혹시? 그 기준은 쉽게 말해서 학교 학생들이 교양 영어에 대한 쉽게 말해서 토익이 400점부터 900점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을 거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그렇다면 400점과 900점이 같은 강의실에서 수업을 들으면 누가 A뿔을 받을 것 같으세요? 당연히 900점. 네.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근데 이것을 확대를 하신다는 거는 대학이 여기가 대학의 기능 중에서 교육의 기능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 기능이 과연 이 특별학점 제도를 확대를 하신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자격증 많은 사람은 전부 다 A뿔 가져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대학 교육에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재학생들이 이미 신입생들이 이미 성적이 돼서 이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인정을 해주는데, 왜 학생들이 대학교에서 열심히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주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로 저희는 접근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1학년 때 영어 공부를 잘 하지 못했는데 제가 2, 3학년을 통해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 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대학 강의를 들을 필요 없이 어학원에 다녀서 여러 가지 자격증 취득하고 한국사 따서 국사 관련 과목 A뿔 받으면 결국 학점 세탁과 뭐가 다를까요? 학점 세탁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어디까지나 학우들이 노력한 바를 인정해주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양 과목이 현재 많이 줄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강사는 영어 교육 강사는 그대로 쓰면서 다른 교양 과목은 축소시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영어 비율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로 인해서 다른 교양 과목을 확충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교양 과목 개선 운동에서 이제 168과목에서 더 늘리겠다는 계획이신지 어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자료집에 나와 있는. 네, 저희는 강의 수가 아닌 과목 수를 늘리려고 합니다. 과목 수를 늘리게 되면 시간 강사가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그렇게 되면은 학교 측에서는 현재 시간 강사를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에 저희 학교가 지금 에이스 전공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들 에이스 전공 사업으로 답사들을 많이 다뤄오셨을 텐데요. 내년에는 이 에이스 전공 사업에서 교양 과목이 16과목이 생깁니다. 그 전임 교원들이 교양 과목으로 이제 투입되기 시작한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저희는 이걸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듣고 싶어 하는지 수요 조사를 해서 학생들이 듣고 싶어하는 교양 과목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현재 그 학교에서 혹시 대폭 교양 과목을 줄이려고 하는 건 알고 계신가요? 예. 네,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700학점 정도를 줄이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문의를 답변을 들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 교양 과목을 지금 현재보다 훨씬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에이스 사업 16개 사업 그것을 왜 줄이려고 하는지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한번? 네, 그거는 이제 저희가 생각한 바로는 이제 전인교원 비율의 충당 문제로 일단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현재 40%가 되는 전인교원 비율에서 이제 학교에서 대학 인증을 받으려면 교양 과목 수를 줄이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쉽게 말해서 전인교원 비율을 늘리기 위해서 시간 강사들을 자른다는 겁니다. 네. 그 말을 뭘 의미한다는 거냐면 전인교원들이 자신이 지금 6학점을 강의를 하고 있다면 9학점으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 강사들을 잘라서 쉽게 말해서 분모를 줄여서 분자를 높이겠다는 의미입니다. 예. 네. 근데 저희는 그게 아니라 전인교원들이 분자가 교양 과목으로 들어온다는 의미입니다. 분자를 높여서 한다는 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네, 이해되시나요, 혹시? 에이스 사업 외에도 네. 교수님들이 얼마나 찬성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까? 지금 이거는 내년에 시행한다고 저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양선본의 공약 검증 잘 들었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그 토론에 이제 참여하신 학우들의 자유질의 시간을 받을 건데 양선본 측에서도 한 3분 정도 준비할 시간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추운 날씨에 2주 동안 고생하신 두 선본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토론에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이렇게 많은 학우들이 오셨는데 어떻게 선본에서 자료집 하나도 준비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으며, 그리고 지금 토론을 진행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안타까운 게 지금 서로 상대의 공약을 검증하고 계시는데 아까 버스가 4대냐 30대냐 이렇게 싸우시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안 좋았거든요. 지금 이 자리가 공약을 검증하는 자리긴 하지만 그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들어가서 그런 쪽으로 검증을 하는 게 아니라 과연 상대가 총학생회에 나왔을 때 어떤 기조를 가지고 내가 총학생회장에 들어왔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반값 등록금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토론을 하시는 게 맞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선관위원장님이 지금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번 선거 많은 학우들이 보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두 선본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과연 선거가 40%가 넘지 못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두 선본께서 과연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제가 알기로 회칙상으로 현 총학생회장과 현 단과대회장, 차기 단과대회장이 모여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차기 단과대회장도 두 후보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만약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게 된다면 두 후보께서 다 같이 참여를 해서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하실 건지, 그리고 만약에 내년 3월에 보궐선거를 진행하게 되면 다시 출마하실 의향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질문 양선본 모두에게 하신 질문인가요? 그럼 먼저 해주시죠. 비상대책위원회 참여가 가능하다면 저는 참여하고 싶고요. 내년 보궐선거가 이번 선거가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고 다음 선거로 넘어간다고 해도 저희는 끝까지 할 의향이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습니까? 한 가지 더 여쭤보면 현재 반값 등록금으로 인해서 예산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학교 측에 요구할 거나 시 측에 요구하고 싶은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기조를 가지고 계시는지. 저희는 일단 반값 등록금 때문에 현재 많은 그 예산이 삭감된 걸 자료를 많이 모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자마자 아마 바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측의 강력한 요구를 통해서 지금 현재 기성예비 문제도 통합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지금 많이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통합될 경우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저희는 그러면은 그에 대한 대책으로 바로 이제 재정 확충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바로 서울시로 나가서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해서 공감 더하기 선본에서도. 네, 저희도 비상대책위원회나 외원회가 들어갈 수 있다면 충분히 들어갈 의향은 있습니다. 또한 내년 3월 보궐선거도 충분히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하셨던 이제 반값 등록금 이후에 그 예산을 말씀하시는데요. 일단 내년 14학년도 예산에서 저희가 약 12억에서 13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혹시 확인은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서 지금 장학금 부분에서 8억이 줄었고요. 도서관 환경 개선 부분에서 3억, 강사비 지원 부분에서 5억 등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합쳐서 약 12억에서 13억 정도 줄었는데요. 저는
제가 당선되는 순간부터 바로 현 총학과 이야기를 해서 지금 시의회에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월 4일날 예산 심의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현 총학과 이야기를 해서 빨리 찾아가서 쉽게 말해서 장학금 부분이라도 8억이라는 돈은 400명의 학우가 1년치의 그 등록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이라도 받아내지. 벌써 지금 이제 서울시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의회밖에 안 남았어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건의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기성회계가 이제 없어지는 건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저희 학교 예산 자체가 서울시의 심의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대학교라는 곳은 이제 교육의 자율성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학교를 운영하는 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유동적인 자금 운영이 필요한데, 그렇다면은 이제 저희는 이제 특별회계 형태의 그런 회계를 아직 학교에 건의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시에 건의를 드려서 학교가 유동적으로 학교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학교 운영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을 달라라고 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답변 잘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다음 하고 질문 받겠습니다. 아까부터 이야기 나왔던 게 예산 관련해서 문제인데요. 12월 당선되고 나시고 나면 등록금 심의위원회라는 기구에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당선되는 쪽이. 그렇다면 내년 우리 학교 등록금을 과감하게 인상하자라고 요구할 수 있으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역시 양 선관에게 질문하시죠. 등록금 인상을 요구할 계획은 없고요. 네. 그러면 측에 요구를 더 재정 확충 요구를 더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서울시 쪽에 말씀. 네. 이미 예산안은 통과돼서 확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또 요구를 하실 수 있죠? 그 부분에 제가 잘못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등록금 부분에 있어서 인상을 하지는 않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부분에서 저희는 보통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 한도는 약 6% 정도입니다. 저희 학교가 이제 100만 원 정도의 등록금이라고 해서 봤을 때 6만 원 정도입니다. 그 돈이 이제 각 가정 학우분들마다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 생각은 그 6%를 인상하여서 6만 원을 인상해서 그 중에서 80% 이상이 우리 학우들, 시립대를 다니는 학우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그런 조건을 학교에서 받아낼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인상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 충분히 되셨나요? 네, 한쪽은 뭐 인상하지 않겠다, 한쪽은 학생들에게 다시 돌아가면 인상하겠다라는 쪽이니까. 네. 그럼 또 다음 질문하시는 분? 네, 먼저 손 드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기호 1번 활력충전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공약 중에 열정예산제라는 공약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열정예산제라는 게 지금 현 총학에서 참여예산제라고 존재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을 다시 변경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 총학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 열정예산제라는 거를, 그 형태를 1학기 때 운영했다가 2학기 때는 사회공헌 활동을 했다는 거 아시죠? 왜 변경했다는지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변경을 한 게, 그게 학생회비라는 게 다수의 학생들이 내는 학생회비를 그런 5명이라든가 10명 소수의 집단에서 이용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사회공헌적 활동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변경한 것이었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인 예시를 드리면 저희가 이제 서울시립대 학우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열정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만약에 요리를 하고 싶다, 근데 이거를 시립대 학우분들께 야식 행사로 나눠드리고 싶다, 만약에 이런 경우에 저희가 식재료비 같은 걸 지원해드릴 생각이고요. 제가 사진을 찍어서 전시회를 열고 싶다. 여기 공약집에는 개인 스터디라든가 그런 걸 지원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그 단체의 스터디도 지원해드릴 거고 개인적으로 할 때는 저희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그 공공성을 띠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학부들과 공유할 수 있는 열정으로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지난 1학기 때 진행했던 그런 프로그램과 뭐가 다르다는 거죠? 일단 개인으로 참여가 가능하다는 게 가장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다시 하거든요. 네, 저 가운데 분이 먼저 하고 계시거든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도시행정학과 07학번 김용환이고요. 여기 혹시 선관위원장이라든가 선관위 관계자분 나와 계신가요? 지금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분이신가요? 선관위 관계자분이신가요? 그 많은 학우분들이 지금 느끼시겠지만 이 선거 자체가 지금 굉장히 졸속적이고 미흡하게 진행됐다는 사실 모두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먼저 담당 선거 관련 위원회에서 어떤 해명이라든지 어떤 조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정말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보니까 양쪽에 마이크도 돌렸으면서 하는, 그러니까 서울을 대표하는 학교라는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총학생회를 뽑는 데서 이 정도 준비밖에 안 된다는 거는 굉장히 학생 자치 수준을 낮게 낮추는, 그러니까 우리 얼굴에 침을 뱉는다는 그런 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양쪽 선본에 일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것들을 준비해 오셨는데요. 학생회라는 거는 경영을 하는 조직이 아니라 학생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미니기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많은 공약들을 잘 준비해 오셨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근데 이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제 내년, 올해 예를 들어보면은, 대선 개입 의혹이라든지 어떤 불미스러운 학생회장의 불미스러운 그런 일들이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의를 대표하는 총학생회장이라든가 그런 자리에서 두 분께서는 어떻게 여론과 그 다음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실 수 있는지 그 방안 듣고 싶고요.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혹시 직책이 어떻게 되신가요? 네? 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이신가요?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좀 이번 과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리가 굉장히 막중한 자리신데 어떤 과정에서 그렇게 되셨는지 좀 해명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래 선거 기간이 지금 2주인데 앞에 1주가 굉장히 진행이 미흡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선거가 준비가 지금 이렇게 마이크도 몇 개 준비 안 돼 있는 이렇게 급속히 진행된 이런 상태에 대해서 그러니까 준비가 전반적으로 안 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왜 이렇게 준비하셨는지 해명을 듣고 싶네요. 선거가 1주 행정 안 되고 미흡하게 진행된 점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제가 사과문과 거기에 대한 내용 설명글을 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확히 정리된 게 없어서 말씀드려야 되겠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자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언론사 측에다가 연락을 해서 위탁을 드렸어요. 근데 저는 이제 위탁을 드렸으니까 이 컨텐츠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 떠났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요청 드리는 것만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드리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준비물 같은 게 오늘 준비물 같은 거를 준비해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리 저는 회의 장소가 그냥 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회의를 하는 형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패널을 둬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걸 제가 미처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진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램프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서 회의를 진행을 한 테이블로 진행하기 때문에 마이크가 하나만 있어도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진행을 했는데 진행에서 계속하지 못하고 있다는 알겠습니다. 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서울시립대학교 방송국 JBS 부국장 김종화입니다. 먼저 활력충전 선본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론조사 기간 말씀하실 때 JBS 언급해 주셨잖아요. 근데 저희는 공식적으로 컨택 받은 건 없고 지인분을 통한 연락 정도만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확실한 공식적인 루트를 통한 설명이나 협의 이후에 JBS라는
영칭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착오가 있었으면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제 들었던 답변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JBS에서 회의를 했다고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뭐 회의를 거쳤다고 해도 공식적인 루트로 선본에서 저에게 연락 주신 게 없기 때문에 저희는 공식적으로 답변을 드린 적이 없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거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저희 선관위원장님이 이번 토론회가 이렇게 진행된 거에 대해서 언론사에게 위임을 했다고 해주셨는데 저희는 중앙선관위에서 주최하는 토론회 후원 형식으로 저희가 진행자와 촬영을 협조하고 있는 거지 위임 받은 적이 없고요. 저에게 위임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근데 위탁이라고보다 저희에게 사회자나 진행 순서 같은 걸 요청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정도로 했던 거고요. 근데 저희가 이런 일정이나 이런 걸 정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고 그런데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그 즉 선본에 대한 공익검증 자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희가 이제 사회를 정확하게 말하면 사회를 이행받은 것으로 우선적으로 총학생 학생 대표적 기구로서 결정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의견을 많이 수렴해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생각한 부분은 여론조사 기구를 이제 개설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총학생만의 판단이 아닌 좀 공정한 판단을 위해서 JBS나 신문사, 영적신문사와 합의를 통해서 여론조사 기구를 개설하고 그 이후 총학생회가 그 설문조사에 있어서 그 인력을 충원한 뒤 그 각과 회장, 부회장 등의 협조를 요청해서 보다 많은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예, 잘 들었습니다. 공감 더하기 측의 답변 듣겠습니다. 네, 저희 학교에는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학생자치기구가 존재합니다. 과 학생회부터 시작해서 학생총회까지 여러 가지 학생자치기구가 있는데요. 고려대 총학생회를 보시면 거기서 총학생회부터 과 학생회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 한 예로 저 고대에서 있는 이제 중앙선관위는 과 학생회 회장 투표까지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앙선관위원장이 유기적으로 그리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학생회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은 학생 자치기구가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포커싱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실 학우분. 우선 오늘 밥을 먹으러 학생회관에 들렀는데 공개 토론회가 있는 거를 방금 알아가지고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처음부터 어떤 내용이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두 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두 분 공약에 공통적으로 카카오톡 개설이 나와 있는데 그 카카오톡이 나온 거에는 아무래도 이전부터 지금까지 총학생회나 학교 간의 그 대화가 서로 의사소통에 모자랐다는 그런 생각에 공통적으로 두 전문가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공약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카카오톡에 굉장히 미흡하다고 느끼는 게 우선 개인적인 예를 들어가지고 연인 어디 갈까요? 어떤 문제가 있어? 같은 개인적인 질문을 제외하고 학교 정책이나 아니면 학생회 정책이나 공약 실현회가 모든 건의사항에 관한 질문부터 시작해서 해결까지 모든 사항은 공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비공개되면은 학생회 공약 검증에 굉장한 장애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개인별 대화이기 때문에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 개인이 직접 공개한다거나 학생회가 따로 공개를 하지 않으면 그 검증 사항을 알 수 없을 뿐더러 총학생회가 임의로 공개를 하게 된다면은 그 나름대로 여론을 자신한테 유리하게 이끌려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카카오톡에 대해서 만약에 진행을 한다면은 이런 검증 사항 진행을 어떻게 학우들한테 홍보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서울시대 광장 내 학생회 S나 이야기 S 같은 기존의 의사소통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제대로 운영하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때, 예를 들면은 학생 에이스의 질문 고민 게시판을 만들겠다,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우리 학교가 강의가 좀 줄어든다거나 예산이 줄어든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두 학생회분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늘려달래 요구하겠다, 어떤 걸 요구하겠다 말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자시 학생의 권한이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위원회 학생회 측 임원이 몇 명 들어간다 같은 구체적인 권한이 뭐가 있는지 확실히 알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활력 충전부터. 우선 첫 번째 카카오톡 질문에 있어서는 저희는 이제 카카오톡을 만들어서 이제 여러분들 궁금한 점들 다 듣고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 매뉴얼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학교 측에 문의를 해야 되는데 어디에 문의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면 저희 총학생회 측에서 일단 관련 기관에 이제 관련 과에 저희가 질문을 요청하고 답변을 받은 뒤에 답변을 드릴 거고요. 그 질문이 많은 경우에는 저희가 Q&A 방식으로 답변 매뉴얼을 만들어서 페이스북이나 광장에 올려드릴 계획입니다. 또한 광장의 활성화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따로 없지만 광장에 대한 홍보를 신입생들 때부터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신입생 같은 경우는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이제 광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은데, 신입생들에게 광장을 많이 홍보하는 것이 그 이후로도 광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은 다시 질문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요구를 하겠다는 말이 있는데, 가장 학생의 권한을 행사하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것도 있지만 뭘 할 수 있는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신이 현재 갖고 있는 권한에 대해서 먼저 알고, 만약에 그 권한이 자신이 요구하는 바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학교에 추가적으로 요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어떤 권한을 더 받도록 요구를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를 들면 지금 공간조정위원회, 지금 우리 학생신경이 한 명도 없는데, 지금 저기 있는 이 공간에 대해서 어떤 공간을 넣는 게 우리 학생의 이익에 맞는데, 지금 공간조정위원회에 우리 임원이 없다, 따라서 학교 측에 임원 몇 명을 넣어달라고 요구하겠다 같은 답변을 요구하고 싶은 거예요. 잠시만 질문 준비 시간을 주시겠습니다. 권한 문제에 있어서는 일단 공간조정위원회는 일단 저는 이제 참석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제 공간 문제에 있어서 교수들조차 자기 감을 딸 때 자기가 직접 들어가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학생회의 권한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를 넘을 수 없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구해야 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학교에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권익에 침해가 되는 상황이라면 무조건적으로 요구는 할 생각이고요. 권한이 어느 정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얼마 없으니까 짧게 답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감당. 네, 먼저 카카오톡 부분은 이제 개인적으로 카카오톡이라면 이제 그 질문 자체가 채팅방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질문자와 그 답변자만이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매달 주기적으로 이제 저희 페이스북이나 광장을 통해서 그 답변들 중에서 학생분들이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지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 광장 커뮤니티 활성화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보시면 인터넷 커뮤니티 활성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저희도 지금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봤었는데요. 이제 저희 광장이 지금 자생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이용자들 간에 충분한 이 커뮤니티 의식이 좀 더 굉장히 발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료와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학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학교에 대한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그 광장에 담아서
학생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광장 커뮤니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학생 권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저희가 이제 공간조정위원회는 이제 임시기구입니다. 그때그때 공간이 생기면 열리는 곳인데요. 그래서 그 위원들 구성이 지금 교수와 교직원으로 해서 7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공간조정위원회에 학생 대표가 참여한다는 것이 꼭 의결권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참여권이라도 가져서 그곳에 들어가서 우리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그 기반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네. 이 정도면 답변이 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시간 관계로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해 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세무학과 13학번 남성진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양측 공약에 대해서 제가 13학번으로서 접근성이 없기 때문에 가장 많이 알아보기 위한 방안으로 저는 광장을 많이 씁니다. 일단 광장 평소에도 많이 쓰는 편인데 혹시 일단 활력충전에게 제가 궁금한 거거든요. 혹시 활력충전은 광장에 댓글에 대한 질답을 본인들이 하시는 건가요? 후보분들이 직접 하시나요? 네, 제가 모든 답변 직접 다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모바일 학생증에 대해서 질문이 댓글로 달렸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모바일 학생증에 대해서 질문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모바일 학생증에 대해서 질문을 달았을 때 그 후보 측에서 답변을 이렇게 달아주셨습니다. 우리은행에서 조사를 해본 결과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다. 이거 네, 확실합니까? 네, 그거는 제가 우리은행 측에 가서 직접 저 얘기를 해본 사항이긴 한데요. 네, 근데요 학생증이 왜 우리은행 가서 논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학생증은 학교가 우리은행에 맡겨서 우리은행이 그 업체에 맡긴 거를 가져와서 학생에게 파는 형식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방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부분의 절차상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당연히 학생과와 협의가 먼저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현재 우리 학교 그 학생증에 우리은행 기능이 추가가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최대한 똑같이 그냥 가져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은행 측의 의견도 저희가 충분히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은행과 방금 들으셨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미리 얘기는 하셨었나요? 네. 제가 알기로는 댓글이 11월 18일에 그 댓글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실제로 만나본 거 확실합니까? 전화상으로 했고요. 전화상으로 했고 이제 며칠 전에 또 만나긴 했습니다. 근데 그 관리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은행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은행에서 혹시 그런 식으로 답변 안 나왔나요? 우리은행에서 현재 그 여러 가지 여러 대학교에서 지금 현재 그 모바일 학생증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실예로 이제 청원대학교 사례에서도 이제 우리 그 모바일 학생증에 우리은행 금융기능을 추가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은행 쪽에서도 충분히 모바일 학생증을 만들 수 있다라는 판단이 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은행과 그 협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만나 보셨습니까? 안 만나 보셨습니까? 네, 만나봤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모바일 학생증 혹시 예산 미리 짜보셨습니까? 그 한 5천만 원 정도 예산 들어갔나요? 그 부분은 예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은행 측에서 어느 정도 받은 내용은 3천만 원 정도의 3천에서 5천 사이 정도의 예산이 든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실효성이 혹시 있다고 거기서 답변이 오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미리 안 만나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11월 18일 이전에 학부처와 미리 얘기를 하셨고 그 전에 전화 통화를 같이 그 학생과 분과 있을 때 같이 했었고 그 이후에 저희가 따로 만나봤습니다. 그 이유가 언제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그 간절하게 질문을 원하셨던 딱 한 분인데 정말로 마지막으로 질문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세무학과 06학번 심근우라고 하고요. 아까 전에 예산 관련해서나 이런 문제에서 서울시에 찾아가겠다, 당장 활동을 시작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사실 저희가 반값 등록금을 했을 때도 그때 총학생회가
논란의 여지는 있었지만은 뭐 한대련이랑 붙는다든가 민주당을 찾아가가지고 박원순 후보랑 같이 뭐 협약을 맺는다든가 그런 식으로의 행동을 해가지고 결국은 박원순 시장이 당선돼가지고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2014년 6월에 보면 서울시장 다시 뽑는 지방선거가 있는데요. 지금 그러면은 그런 예산 문제나 이런 걸 관철하기 위해서는 사실 서울시에서 힘을 얻으려면은 어떻게 정치 조직이랑 힘을 합치던가 아니면 정당에다가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총학생회 같은 경우에 지금 몇 년 동안 뭐 정치 문제에 대해서 되게 민감했던 게 사실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내년에 이런 상황이 닥쳐서 우리 학교가 예산을 이제 뭐 어떤 공약을 내세우는 거에 대해서 정당이랑 이렇게 협조할 생각이 있으신지, 그리고 뭐 외부 정치단체가 등록금 문제를 가지고 같이 연대하거나 하자면 그런 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질문은 양측 선거네 하신 건가요? 예, 그 어떤 정당과 협력할 생각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지금 공감 더하기 3번부터 한번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가 이제 지난 선거 때 박원순 시장님 지지한 게 저희에게 반값 등록금이라는 혜택을 준다고 하셔서 저희가 지지를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제 저희에게 교육 비전을 제시해 주시고 그거를 이제 실행해 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시는 후보를 저희는 지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적으로 정당과 협의할 생각은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총학생회는 학생들을 위해서 나서야 되는 게 우선적으로 맞다고 보고 한쪽 특정 정당에 소속 요구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문제될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이렇게 추운 날씨에 여기 모여가지고 양측 선거 토론에 들어주신 학우분들께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해 주셔가지고 토론해주신 양 선권분들께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지금부터 제50대 총학생회 선거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